네, 뉴스룸이 끝난 뒤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D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 옆에 정치부의 박유미 여당 반장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유미 반장을 오래간만에 스튜디오로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여당 반장,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총괄해서 일선 기자들을 지휘하는 그런 위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간 어쨌든 전당대회 레이스가 끝나서 저도 예. 조금 전에 이제 뉴스 제작도 하고 또 현장에 있는 후배 기자들이랑 뭐 취재 지시도 하고 하면서 좀 마무리가 좀 있었고요. 좀 네. 급하게 올라와서 또 이렇게 뉴스룸 뒤에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여당 반장을 저도 몇 년 전에 했었는데 그때 뭐 그랬죠. 이런 날 딱 되면은 끝난 다음에 후배들 이제 단체 단톡방 있잖아요. 네, 고생했다. 조만간 회식 한번 하자. 네. 또 사실 이렇게 있으면 전당대회 같은 거 있으면 제일 큰 행사여서 맞습니다. 기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죠. 네.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여당 반장은 결선 투표 없이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과반으로 해서 당대표가 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을 일찍부터 했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역시. 예, 워낙 또 사실은 뭐 많이 기사들로 보셨겠지만 또 저희 뉴스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예. 일찍부터 윤심 전당대회라고 해서 김기현 대표, 김기현 당시 이제 후보 쪽으로 좀 밀어주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중간에 이제 천하람 후보, 뭐 안철수 후보 또 상당히 선전을 하긴 했지만 막판 들어서 또 특히나 또 실제 모바일 투표, ARS 투표가 진행될 때에는 당내에서도 일단은 뭐 결선까지는 안 갈 거다라는 여론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또 이후에 뭐 투표가 있고 토론도 있고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에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다들 그래서 출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라도 상당히 그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또 예상한 대로 좀 무난하게 끝날 것 같다 이런 좀 여론들이 많아서 저희도 그렇게 좀 생각하고 이게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를 좀 다 보고 박유미 반장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오전 저희 편집회의에서도 보도국회에서 어떻게 될 거냐 정치부장한테도 정강현 부장이 이제 네. 보고를 하잖아요. 쭉 국장한테 보고를 하는데 일단 뭐 결과는 사실 모르지만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침에 예측을 해야 사실 이렇게 우리가 큐시트라고 하는데 흐름을 짜는데 네, 네. 그쪽에 일단 무게를 둬서 보고를 했습니다. 다 박유미 반장 이렇게 부장한테 보고를 한 거죠. 네, 틀린 보고를 했으면 어땠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 다행히 뭐 예상한 결과랑 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저희도 또 뉴스룸 그러면 중에 이렇게 차질이 없었습니다. 52.9%, 약 53%까지 김기현 대표가 이제 선출이 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당심의 가장 큰 이유. 네, 당심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오늘 전당대회 현장에서도 예. 뭐 그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7년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7년 만에 전당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예. 정말 무슨 팬클럽 행사장을 방불케 할 만큼 상당한 또 환호와 또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윤심 전당대회라는 타이틀에 맞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해서 좀 뭐 누군가의 계획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혹은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다들 뭐 짐작하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김기현 대표가 당선되는 상황으로 꾸준히 전당대회 그 과정이 좀 흘러왔고 그 과정에서 물론 안철수 후보나 아니면 또 천하람 후보나 또 이준석 전 대표까지 가세해서 상당히 뭐 천하람 후보 또 지지하는 상황들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윤심이라는 그리고 또 당원들이 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그 어찌 보면 가장 큰 그 주제 또 과제를 또 목표를 이뤄야 한다는데 당심이 모였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만일 천하람 후보가 됐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될 수가 없는 그런 거였지만 결선으로 가는 결과가 나왔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속단 말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당대회까지 왔는데 모양이 좀 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온다고 하는 것은 알려져 있었는데 과연 마지막 날까지 올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기현 대표가 당선이 안 된다고 하면 대통령이 왔다가 혹시나 좀 모양이 빠지는 또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뭐 얘기들도 좀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사실은 저희가 뭐 예상을 하는 상황들이 결과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그 전당대회 안에서의 뭐 지도부나 대통령이나 그런 표정이나 분위기도 상당히 좀 밝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오늘 전당대회 현장 상황을 보면서도 결과가 김기현 대표 당선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강조한 대통령과의 어떤 그 당대표와의 협력이나 어떤
어쨌든 친화나 뭐 이런 당정 일치 상황에 맞게끔 결과가 나오는가 보다 저희도 그렇게 좀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이제 득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저기 박 PD님 득표를 다시 한번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23.3%, 천하람 후보가 15% 정도를 얻었습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의 득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생각보다는 좀 선전을 하지 못했다고 뭐 일단은 보입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의 득표율이 안철수 후보의 2배가 넘거든요. 사실은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까지 해서 어찌 보면 뭐 2위전이 굉장히 좀 치열했기 때문에 뭐 어대연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예. 김기현 대표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2위 득표자가 상당한 득표를 얻게 된다면 당내 안에서 어찌 보면 뭐 이른바 뭐 윤핵관에 대한 견제나 아니면 그 포스트 상황에서의 어쨌든 그 용산과의 관계 정립에 대한 어떤 목소리나 의견이 반영된 그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너무 일사불란하게 전당대회 과정이 진행이 됐고 뭐 유승민 후보, 나경원 후보 다 사실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이 입후보도 못하고 사실은 어찌 보면 제거되는 것 같은 상황들이 벌어졌잖아요. 용산의 어떤 지적에 의해서 용산 복격을 받고 나가 떨어졌죠. 사실상 그 직접적인 당무 개입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목소리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김기현 대표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2위 득표자가 좀 유의미한 득표를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좀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 아니겠냐 이런 해석들도 있었는데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2위 후보 자체도 거의 뭐 김기현 후보의 반도 못 얻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 사실상 윤심 싹쓸이 결과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되나요? 앞으로 당내에서 뭐 아직 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인데 안철수 의원은 이 당에 입당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원래도 사실 입지가 그렇게 탄탄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어요. 의원들과도 1대1로 만나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눌 정도로 이 당의 입지를 다지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득표를 좀 유의미하게 했다고 하면 그래도 차기를 노릴 수 있고 어느 정도 이 당에서 입지가 좀 탄탄해질 수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의 득표율로는 이후의 상황이 그렇게 좀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그래픽을 박 PD님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3등한 천하람 후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김기현 후보와 천하람 후보가 TV 토론에서 맞붙는 장면들이 클립으로 인터넷에서 엄청 많이 돌았어요. 그만큼 천하람 후보가 어느 정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제2 이준석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이준석보다 낫다는 얘기도 있었고 15% 정도 얻었는데 저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2위를 할 수 있다. 사실 결선으로 갈 거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천하람 후보의 선전에 대해서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오히려 좀 안철수 후보가 아니고 컸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른바 이제 비윤계 혹은 윤핵관, 뭐 윤심 견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선명하게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안철수 의원보다는 선명성에서 굉장히 뚜렷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 굉장히 시원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비단 뭐 천하람 후보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가 천하용인이라고 해서 최고위원 후보들까지 묶어서 상당히 이제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윤계에 대한 어떤 그 규모 확인이나 이 세력화에 대한 기대감들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15% 정도는 좀 예상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였고 여기서 사실은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최고위원 득표율이에요. 왜냐하면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1인 2표를 하기 때문에 이른바 비윤계로 보이는 그런 견제하고 싶은 목소리들이 최고위원은 1인 2표라서 무조건 그 비윤계 후보인 그 이준석계 후보인 허은하, 김용태 후보를 몰아서 집단적으로 뽑을 거라고 예상들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한 명이라도 최고위원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최고위에 한 명만 그 이준석계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적어도 뭐 언론 플레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위치가 된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김용태 후보 그리고 그 허은하 후보 득표율을 보시면 한 10% 정도예요. 그 말은 아무리 끌어모아도
그 비윤계라고 분류할 수 있는 혹은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당원들이 한 10% 정도가 일단 확인이 된다. 투표한 사람 중에.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이는 좀 측면이 있고요. 이 숫자 자체가 왜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지난 이제 경기도지사 경선 이런 때나 아니면 뭐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될 때도 그렇고 당원 투표 비율만 봤을 때는 한 30% 정도 득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그런 비윤계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모가 한 30% 정도 목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오늘의 결과를 봐서는 특히나 최고위원 결과만 놓고 봐서는 한 10% 규모다라고 보면 좀 상당히 좀 규모가 줄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준석 지지층이 조금은 줄었다. 또는 투표한 사람 중에 지난번 이준석 대표 때 하도 대통령이랑 당대표랑 싸워대니 일단 한번 밀어줘 보자. 이런 분위기도 좀 반영이 됐다. 네, 당심에서. 맞습니다. 일단은 이 수치만 놓고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는데 설사 뭐 그런 목소리에 대한 지지는 할 수는 있지만 뭐 윤핵관 비판 이런 거에 대한 지지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예. 사이가 안 좋은 모습은 더 이상 보기 싫다. 이런 좀 혼란 상황은 더 이상 보기 싫다. 이런 또 선택을 하신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저희가 먼저 이제 김기현 후보는 아까 저희가 뉴스룸에서 인터뷰를 해서요. 좀 더 속내를 들어보려고 김기현 후보 캠프의 공보총괄 본부장입니다. 윤희석 본부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오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윤희석 전 대변인이죠. 윤석 대변인은 제가 진행했던 다른 프로그램에서 강동갑 파평 윤씨다 해가지고 좀 약 올려 먹기도 했는데 일단은 지금 김기현 후보 캠프의 중요한 자리예요. 공보총괄 본부장. 그러니까 입을 하셨는데 과반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예상은 했었습니까? 예,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대보다 많이 나온 거예요? 못 나온 거예요? 52%면 과반 예상에 턱에 걸린 거거든요. 저는 솔직히 52에서 3 정도 나온다고 여러 군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이유가 있어요. 이 당원 대상으로 하는 투표인데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그 지지층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예측을 좀 해봤었죠. 재작년에 있었던 대선 후보 경선 때 윤석열 예.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 57.7%로 후보로 결정이 될 때 그 바로 일주일 전에 KBS에서 지지층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예. 그 결과는 47%였습니다. 그래서 지지층 대상 투표보다 한 10% 이 정도를 더하면 당원 지지표가 나온다. 이 얘기는 이제 당의 노선에 부합하고 당의 정체성에 맞는 후보일 경우, 이렇게 이제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동안 김기현 후보가 4에서 한 5, 6% 정도 나오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50한 2, 3%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봤었습니다. 50대 초반이 될 걸로 예상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예. 그런데 전당대회 내내 이제 사실 윤심 논란이 있었잖아요. 마지막에는 그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단톡방에다가 이것 좀 전파해줘라는 말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처음부터 있었던 윤심 논란이라는 것은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실과의 어떤 관계 또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고 저는 봅니다. 꼭 김기현 후보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분이 만약에 나왔더라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마지막에 불거졌던 대통령실 행정관의 어떤 그 단톡방, 카톡방에서의 어떤 행위 관련해서는 일단 이것이 대통령실 전체로 그것을 비화시킬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사실 확인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신분인 입장에서 당내 경선에도 개입하면 안 된다는 이전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행정관의 행동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금 문제 삼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적절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 전체가 뭐 그런 개입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된 다음에 안철수 후보 측, 또 천하람 후보 측, 황교안 후보 측이랑은 어떻습니까? 좀 원래는 이런 치열한
경선 또 울산 땅 가지고도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치열한 경선이 지난다면 서로 포옹하고 악수하고 밀어주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서 그 대회장 바깥에서 또 일장 연설을 하셨어요. 예. 여러 가지 발언을 하셨는데, 일단 오늘은 선거가 끝난 날이니까 서로 간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다만 예. 이제 내일부터는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날이기 때문에 당선된 김기현 후보가 그 나머지 세 분께 먼저 손을 벌리고 대통합의 자세로 같이 가자는 그런 조치를 취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예. 앞서도 제가 김기현 당대표에게 이제 신임 당대표에게 물어봤었는데 워낙 또 대통령을 잘 밀겠다 이런 얘기가 김기현 후보 캠프 쪽에서 훨씬 많았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가 너무 수직적으로 되는 것 아니냐라는 네. 우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준석 대표가 너무 대통령과 사사건건 부딪혀서 윤리위로 회부됐다라는 해석도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된다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저희는 예. 더더군다나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1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과 여당이 한 몸이 돼서 간다는 거 하고 대통령실과 당이 수직적으로 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견제할 건 견제하지만 도와줄 건 확실히 도와주는 관계가 돼야 한다. 근데 지금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 1년도 안 된 상황, 또 여소야대가 너무나 확실한 이 상황에서 당이 조금 더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을 아마 김기현 신임 대표는 그렇게 표현한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혹시 네. 이제 당대표 캠프에 이 공보총괄 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당대표실로 들어가시나요? 그건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긴 뭐 김기현 신임 대표가 시켜줘야 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번에 강동갑 지역위원장 떨어졌기 때문에 좀 마땅히 일이 없는 거 내가 아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예. 네, 뭐 제가 하여튼 잘해서 뭐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역시 박유미 반장이 뭐 윤희석 궁금한 것이요? 본부장에 궁금한 있습니까? 내일 신임 당대표 뭐 하십니까? 예? 내일요? 내일 신임 당대표 뭐 하십니까? 일정이 내일 일정이요? 나왔습니까? 네. 일단 현충원 먼저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여보세요? 네. 예, 예. 그리고 네, 내일 혹시 당직 인선 일부라도 좀 발표되는 게 있나요? 과거 예를 보면은 비서실장하고 대변인 정도는 바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다음 날. 예. 예. 그래서 아마 일찍 뭔가 인선 발표가 몇 자리는 있을 걸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박유미 반장이 지금 방송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네,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다시 한번 네.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김기현 후보 캠프의 윤희석 공보총괄 본부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뭐 대변인 이런 걸 맡을 수도 있다는. 그러게요. 예전에도 네, 이제 대선 대변인 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캠프에서도 대선 캠프에서도 네, 한 적이 있고 한 적이 말씀도 있죠. 워낙 잘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늘 낙선한 후보입니다.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낙선한 후보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중에 박영희 반장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천하람 후보가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천 후보님 나와 계시죠? 네. 이거 뭐 다 썰전 라이브 했던 사람들끼리 이렇게 연달아서 하고 있네요. 그러네요. 역시, 생각해보니까. 예. 참 이렇게 쑥스럽게. 예. 네. 저 썰전 라이브 패널들이 이렇게 집권 여당의 당대표 후보와 당대표 후보의 최측근 뭐 어쨌든 뭐 이런 분들을 다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JTBC가 우리 또 여당 정치의 파워 브로커 역할을 해주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 이제 저도 썰전 라이브를 했기 때문에 예. 또 후보로서 나름대로 또 선전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인터뷰도 하고 뉴스룸에서 인터뷰도 했었는데 지금은 바람이지만 돌풍을 일으키겠다. 앞서 득표를 보면 네. 15%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뭐 제가 뭐 낙선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예. 남지 않는 선거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조금 정신을 이제 차리고 보니까 저는 굉장히 굉장히 감사하고 또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게 썰전 라이브 보신 분들은 저를 아셨겠지만은 대부분의 국민들께 저는 사실 정치 시민이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정말 저희 당의 15% 가까운 당원분들이 저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은 제가 어떤 얘기하는 어떤 개혁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 당에 확실히 희망이 있다. 저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저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천하람 후보가 이제 계속 썰전 라이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전부터 사실 유명했던 분이고 개혁 성향으로 많이 있었죠.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크게 보면 뭐랄까요, 아주 큰 게는 보이지 않았었는데 15% 지지율이면 충분히 가능성을 봤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게 저는 나름대로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윤핵관에 대한 비판을 좀 구분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이게 정권 초고 또 윤핵관에 대한 비판이 결국은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당원들의 판단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중간에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거나 우왕좌왕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또 제가 실제로 진정성 있는 저의 본심을 말씀드렸다라는 거에서 저는 제 선거 캠페인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허은하 의원도 최고위원 후보에서 탈락했고요. 김용태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이준석계가 다 탈락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탈락을 할 거라면은 다 같이 탈락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의리 있게 탈락했으니까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누구 하나 됐다 그러면은 제가 훨씬 더 배가 아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천하용인 중에 한두 사람이 들어갔을 경우에 민주당의 김혜영 의원 같은 포지션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소신 있다고 평가받지만 당내에서 굉장히 고립되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고위원회 안에서. 네, 저희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결과를 피하고 우리 당원들의 선택이 이제 친윤 일색으로 가자라는 선택이셨다면은 저는 그걸 존중하고 어찌 보면 최고위원회 밖에서 저희가 또 개혁적인 목소리를 함께 내는 것이 또 향후에도 더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유민 반장도 혹시 천하람 후보에게 어떤 궁금했던 것을 좀 물어봐 주시죠. 네, 일단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상당히 선전하셔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좀 일단 고생하셨다고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응원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좀 의미를 가지셔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좀 궁금한 거는 조금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보수 정치가 퇴행하지 않도록 개혁의 길을 계속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천하 용인의 활동 이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선 저한테 응원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한 4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 당원 중에. 제가 일단은 제일 먼저 추스려야 되는 거는 지금 벌써 저한테 탈당하겠다라는 문자들이 막 오거든요. 굉장히 이제 실망해서 개혁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당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빨리 추스려가지고 개혁 성향의 당원들을 오히려 늘리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나가야 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존재감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를 포섭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선명한 개혁 성향을 가지고 어설픈 포섭에는 넘어가지 않고 넥스트 스텝 차근차근 해가지고 개혁 성향 당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당대회 행사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왔었잖아요. 인사말도 하고. 네. 예, 혹시 대통령과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까? 주요 후보였으니. 저도 한 2번 정도 악수는 했는데 워낙 이렇게 뜨거운 분위기라서 특별히 대화를 하지는 않았고 그냥 이렇게 수고했다 정도의 이 간단한 인사말 정도만 주고받았습니다. 쓱 지나가는 악수였다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네. 이제 어쨌든 선거 마치셨으니까 이제 지역에도 좀 인사도 다니시고 할 것 같은데 총선 준비도 하셔야 되고요. 대구를 먼저 가실 겁니까? 순천을 먼저 가실 겁니까? 저는 순천을 먼저 갈 생각이고 대구뿐만 아니라 제가 선거 과정에서 방문했던 도시들 쭉 가서 이제 인사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개혁 성향의 후보로서 열심히 뛰면서 호남에서도 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더 쌓아가지고 특히 우리가 수도권만 중요시 생각하는데 호남에서도 저희 국민의힘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제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 시청자 댓글로 쭉 의견을 주시는데요. 앞서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천하람 의원님은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하세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안 맞으니까 탈당하라는 의견도 누군가 줬고요. 예, 네, 그다음에 그런 문자 많이 와요. 아 그런가요? 응원합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천하람님 이란 얘기도 있고요. 스페이스 밀키웨이님께서는 분당이 살 길이다라고 했는데 현재 순천입니다. 분당은 아니고. 네, 분당은 안철수 후보님 지역구죠. 분당은 분당이 살 길이다. 알겠습니다. 제가 괜히 말 실수를 한 것 같네요. 예, 그냥 드린 말인데. 네. 예, 많은 게리님께서 김혜영 의문의 1패 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어쨌든 저는 김혜영 후보 의원 좋아합니다. 네. 예, 많은 응원을 받으셨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계획이 혹시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당분간은 이제 천하용인이 어떻게 이제 같이 활동을 해 나갈지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저녁 먹으면서 농담 삼아 기획사를 하나 차려야 되나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네, 뭐 꼭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당내에서 개혁의 목소리가 반드시 다시 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때까지 소신을 잘 지켜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지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선했지만 너무 힘찬 목소리로 잘 얘기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천하람 후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친윤 지도부 일색이 됐잖아요. 앞서 보면 이른바 이제 비윤계, 이준석계도 다 떨어졌고요. 지금 현재 최고위원도 다 이른바 친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제 최고위원 회의를 예상해 본다면. 사실은 싹쓸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워낙에 어떻게 보면 친윤에서 계획한 대로 사실은 이 인적 구성이 짜여져서요. 사실은 일단 우려되는 점은 너무나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한 목소리만 내는 것이 과연 그 건강한 당정 관계라고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도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보셨겠지만 상당히 취재 과정에서도 좀 불편했거든요. 분명히 정당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당원들의 마음을 100%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도입한 당원 100%의 전당대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민심 1위, 여론조사에서 민심 1위, 그러고 나선 당심 1위. 그런 후보들이 사실상 제거되는 과정을 봤거든요. 근데 더더욱 이제 뭐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 새 지도부의 사실은 가장 큰 목표는 내년 총선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차차 이제 시작이 되는 공천을 해야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공천 과정은 그냥 멀쩡한 정당에서 해도 상당히 시끄럽고 피곤하고 또 싸움이 붙는 굉장히 격렬한 과정입니다. 일단 공천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뭐랄까요? 사생 결단.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당대회 과정까지는 그래도 어찌 보면 대통령의 눈치도 보고 뭐 윤핵관의 눈치도 보고 나는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도 무난한 대표가 돼서 나도 또 그 대표를 지지하고 지원해서 내 공천을 받아야지, 이렇게 좀 무난한 과정으로 어떻게 보면 흘러갔다고 하더라도 공천 과정에서 실제 내가 공천을 받지 못하겠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찌 보면 지도부 내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고 하면서 좀 비판도 하고 과정도 좀 수정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을 좀 최대한 싱크를 맞추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도부가 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민심과 싱크를 못 맞출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런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실상 국민의힘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징계를 받은 이후에 한 8개월 정도를 임시지도 체제로 운영을 해왔거든요. 권한대행과 비대위 체제로 운영을 해왔는데 이렇게 어렵고 또 비용도 많이 드는 전당대회를 치러서 새 지도부를 뽑고 나서도 그런 갈등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게 벌어지면 또다시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들어설 수 있다. 내년 총선 전에
또다시 비대위 체제가 들어설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새 당대표, 새 지도부가 뭐 그런 우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을 고려해서 운영을 할 거라고 좀 일단 기대를 뭐 해보겠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본인은 예부터 좀 합리적이고 온화한 스타일로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당대표로서 또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는 네, 지켜봐야 될 것 맞습니다. 같고요. 어쨌든 지금 박유미 반장이 지적한 부분,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의 비중을 자꾸 당들이, 그럼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늘리고 있는데 그러면 당심에 집중될수록 민심과 괴리된다는 지적이 민주당도 많았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지금 자꾸 그렇게 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네, 맞습니다. 특히나 국민의힘 경우에는 지금 의석수가 상당히 적잖아요. 그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도권에서 사실상 전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의원 수가 적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나 그 수도권 승리를 상당히 강조하면서 수도권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당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지도부 구성을 봐도 김기현 후보는 사실상 PK이고 그리고 TK는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있고요. 근데 수도권 출신들이 사실상 전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그 수도권 민심을 어찌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게다가 수도권 민심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나 비윤계의 목소리에 지지하는 또 혹은 아예 민주당 성향의 또 유권자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어찌 보면 윤심만 바라보면서 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불편하게 봤고 이것이 결코 총선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보면 지금부터 사실은 세팅을 제대로 해서 수도권 민심에 호소하는 전략도 수도권 민심에 호소할 수 있는 인물들을 또 상당히 공천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많은 시청자 의견 좀 전달을 하고 뉴스룸 수요일 뉴스룸 뒤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룸 본 방송 중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다루겠다고 했었는데 의견을 주신 분들, 정수경님, 천하람이 되면 국진당이 변했을 건디라고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시모님, 장성철님 내기 이겼다. 월요일에 장성철 소장과 박원석 의원님이 내기를 했거든요. 결선 이기셨어요? 가냐 안 가냐고. 장성철 소장이 자신 없는 표정이긴 하지만 결선 안 간다. 김기현 후보가 그냥 과반이다라고 했는데 이겼습니다. 왼쪽 구렛나루 뜯기로 했는데 일단 박원석 의원님에게는 약간 우려를, 안타까움을, 유감을 표합니다. 그다음에 루카님, 민주당한테 천하람이나 안철수가 되면 좀 조마조마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주고 있습니다. 카이델님, 국민이 우선이지만 투표는 당원끼리 하겠다. 그런데 당시 100%로 뽑는 거를 좀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카이델님에게 영화표를 좀 하나 드릴까요? 박유미 반장님이 반응을 하시니까 카이델님에게 영화표 2장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정수경님, 일단 뉴스룸 본방 댓글은 이제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확률이 높습니다. 천하람 되면 국힘당이 변했을 것인데라는 의견 주신 정수경님에도 영화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뉴스룸 뒤에 나온 댓글에도 영화표를 보내드리는데요. 뉴뉴TV님, 역시 민심 반영 없는 당대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불량주부님께서는 온 우주의 기운을 다 모았는데 가까스로 53%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부일님, 누가 돼도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행복토토님, 철수는 이래도 제가 그 철수라고 할 수는 없죠. 안철수 의원은 이래도 저래도 안 되네라는 의견을 행복토토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님 오늘 전당대회에서 표정이 시종일관 상당히 밝으셨거든요. 전 사실 좀 뵈면 다시 한번 좀 물어보고. 이렇게 표정이 밝았냐고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다 걱정들을 하시는 댓글들도 있어서. 이런 멘탈을 계속 지금 10여 년 동안 훈련해 오지 않았을까요? 네. 하여튼 표정이 상당히 밝았습니다. 그래서 득표율이 꽤 나오나 저는 그랬거든요, 사실은. 지금 나오는데 노래를 부르고. 오늘 부산갈매기 노래도 부르고 객석에 앉아 있는 모습도 굉장히 웃으면서 전당대회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뭔가 좀 해탈한 모습 같아 보이기도 좀 했고. 해탈요? 좀 알겠습니다. 더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일단 안경진님, 이번 총선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재미있겠네요.
설마 총선에서도 대통령이 개입하는 상황이 오지 않겠지요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천하람님 관련해서는 응원이 사실 뭐 예전에 썰전 나이트에 좀 나오셨기 때문에 썰전 라이브에 많았습니다. 왜 나와서 나를 설레게 했냐라는 의견을 이호존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반응이 있으니까 이분도 영합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순한 프로예요. 그다음에 아이고야. 불량주부님께서는 박유미 반장에게 고생하셨네요 한 달.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 달. 그래 이분도 그냥 드릴게요, 불량주부님. 감사해요. 근데 한 달만 고생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한 과정이 있었죠.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는데요. 네, 김기현 사실 대표님은 작년 말 한 11월 정도부터 예. 되게 열심히 뛰셨거든요. 전 사실상 이제 대선 끝나고 그런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여러 뭐 고생한 박유미 기자에게 영화표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그럴 수는 없으니 네. 박유미 기자를 칭찬한 불량주부님에게 네, 영화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봐주세요. 예, 저희가 그냥 막 이렇게 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순서 매기고는 안 좋잖아요. 그럼요. 눈에 띄는 대로. 이렇게 열심히 봐주시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유미 여당 반장과 함께 쭉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분석해 봤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잠시만요. 카메라가 지금 몇 번 카메라가 어디 있죠? 네, 오늘 뉴스룸 T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